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연구소입니다. 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예전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과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측량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국토정보공사에서 해야 되는 측량을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해주면 안 됩니다. 네. 못하는 건 아닌데 해주면 안 됩니다. 공인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측량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측량이 있냐면, 좀 키워볼게요. 이런 지적도에 대한 이제 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보면 이제 이런 측량에서 1215번지 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했다 치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꺾이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의 말목을 박아주는 것이 일반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측량입니다. 좌표가 정확하게 있어야겠죠. 대신 높낮이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계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또는 이제 이 땅을 이렇게 분할을 할 거다 했을 때는 이 점을 찾아주는 측량, 분할 측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아니면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알고 싶다. 지적도에서 보통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량들, 또는 이 지적도에서 내 땅인데 지적도에서 이 점 위치를 알고 싶다 했을 때는 현황 측량을 신청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줍니다. 이런 측량들이 대부분 보면 보통 X, Y 좌표점은 필요하지만 Z의 좌표점, 높이의 좌표점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 측량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 또는 분할 측량 이런 것만 봐와서 저도 못 봤는데 다른 분들은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국토정보공사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죠.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측량들을 위주로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맞을 거고요. 대신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측량은 좀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런 토지에서, 이 토지에서 이런 땅에 이제 주택을 짓는다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는 어떤 측량을 하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 보이죠? 점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측량을 한 겁니다. 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여기는 X좌표, Y좌표가 나올 뿐만 아니라 Z좌표가 나옵니다. 높이가. 왜냐하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흙을 쌓고, 또 흙을 좀 성토하고 절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X, Y, Z좌표가 모두 나옵니다. 이걸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지도 않은데 실제로는 이 점은 결국에는 이 점들은 지적공사, 즉 국토정보공사에서 찾아줘야 하고, 이 점들은 그렇죠. 나중에 분할을 하든 어떻든 경계 측량을 하든 이 점들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알려줘야 되고, 나머지 점들은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측량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측량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측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십니다. 토목 설계를 하면 공사를 해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전혀 모르시니까 그걸 안 해준다 하면 역정을 내신 분도 계시고,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측량은 주로 지적에 관한 측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측량은 이 설계를 위한 측량, 네, 높낮이가 중요한 측량, 물론 경계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 설계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니까 따로따로란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